2위와 6위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법정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말고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된 백현동 수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검찰 얘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 듯합니다.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거 맞습니까? 어떤 거 오늘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억울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김성태 회장이 그 공급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10종 8구는 회기 중에 비회기 중을 일부러 피해갖고 수사를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또 그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회기 중에 청구를 해갖고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갖고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의 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화면을 좀 만나보실까요? 검찰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의혹 가운데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얘기는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백현동 개발 의혹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일단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종상향 4단계 상승하면서 우리가 아는 옹벽 아파트 그걸 만든 혐의거든요.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 시행사에 있는 정바울 사장과 소환 조사했고 또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브로커 역할한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바울 씨로부터 아주 그 결정적인 증언을 이제 받아냈죠. 그다음에 20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 김인섭 씨가. 그러면서 그 중에서 100억은 본인이 갖고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 두 사람이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김인섭 씨에 대한 조사도 끝냈고 정진상 씨를 지금 최근에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검찰 관계자가 밝혔듯이 일단 사건의 실체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종상향 4단계 상향을 해주면서 결국 그 대가성으로 뭔가 정진상,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에 대한 얼개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겠죠. 그렇겠죠. 아마 조만간 소환 조사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가 오는 8월 8일 재판에 나와서 아마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만 남겨두고 주변 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특히 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가 상당히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8월 중에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순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들을 이제 검찰들이 백현동 혹은 쌍방울 관련해서 불렀고 이제 남은 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인데 그래서 이 두 의혹을 두 수사를 같이 묶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검찰이 좀 어쨌든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백현동과 관련해서 나온 검찰의 입장은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전 실장을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도 소환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수사를 끝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 수사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백현동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일단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법조계의 여러 가지 시각 가운데 한 가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백현동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백현동 사건,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많은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로서는 지금 백현동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쌍방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 사건 두 개를 묶어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의 한번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이재명 대표의 농담에 대해 농담으로 돌려드립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봤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고 김성태 전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 그러니까 본인과 엮으는 걸 좀 검찰이 노력하기 위해서 봐주기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검찰이 또 오늘 바로 반박을 좀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게 이재명 대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성태 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경범죄로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진술을 갖다 했냐면은 쌍방울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정진상 정책실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가 언제냐면 하노이 노딜이 있은 직후였거든요. 그때 정진상 정책실장이 앞으로는 노딜이 있으니까 대북 제재가 심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방북해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방북에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단 말까지 했단 말이죠. 진술을 했죠. 그렇게 진술했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2019년 11월에 방북 자금이 넘어갔잖아요. 모든 게 앞뒤가 딱딱딱 맞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성태 회장의 죄가 커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국정원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문건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김성태 회장의 죄를 낮춰야 본인 죄도 낮아질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잠깐만요.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의 죄가 100인데 네네. 50만 기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봐주기 기소하면서 본인 관련 얘기를 계속 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논리인데 네네.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이재명 대표 말처럼 진짜 100이라면 본인한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의 죄가 자꾸 작아지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죄도 작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김성태 회장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또 김성태 회장 관련된 범죄가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과연 무슨 말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에 검찰 오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특히 지금 쌍방울의 대급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기존 진술처럼 쌍방울이 대북 비용을 대납할 거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 놓고서는 덜덜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당이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남편은 지금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영치금 넣어주고 부인이 양심선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선당후사의 당이 공적이고 진실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역대급 선당 후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뭐 부인께서 뭐 정치권에 계신 인물도 사실은 아닌데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검찰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부인께서도 계속 항의하는 것이 아니 왜 자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끌어내는 질문들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항의도 계속 하셨던 건데 핵심은 이거죠. 부인에게 이 남편도 재반 사정을 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 방북 비용 대납 문제도 그렇고 나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고 사전 보고한 일도 없으며 본인은 아예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쌍방울과의 뭐 그런 관계에서도 본인이 이 사업을 뭔가 청탁하거나 그런 정황도 없다라고 본인이 계속 나는 모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일부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죄냐 무죄냐 이 사안에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본인이 단독범에서 약간 공범으로 포지션을 전환하게 되면서 결국에 검찰과의 일종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본인이 일관되게 모른다라고 했으면 본인은 사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본인 입으로 내가 사실은 뭐 일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범행 사실 자체를 실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서 부인 입장에선 그동안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공범의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런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그 방북 비용 쌍방울이 대신 내주는 걸 보고했다. 이게 옥중 편지 내용이 좀 뒤집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라디오 인터뷰가 과거 말, 그러니까 검찰에 그대로 진술한 게 맞다. 이걸 좀 입증해 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엑스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일단은 이제 인터뷰를 저도 다 보고 편지도 다 읽어봤는데 일부 무언가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확히는 김성태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신경 써달라. 정도로 언급한 건 맞다라고 본인도 편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의 뭐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본인은 이제 자필 편지에서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 측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문구를 통해서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난 바가 없고 취지 정도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좀 더 진실을 가리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도 나올 수밖에 없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형사 사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사를 좀 해임하냐 마냐 이런 논란. 네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 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자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둘 다 처음 봤고요. 제가 뭐 가짜 변호사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동규 씨하고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동규 변호사가 가짜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예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로펌 3군데하고 개인 변호사 2명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 서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변호사 영향을 받아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을 것 같아요. 조언을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인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무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뭐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이냐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 형량을 낮추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죠. 국정원 문건이 있죠. 그다음에 심지어 2019년 5월에 경기도에서 낮은 북한에 보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런 공문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것들이 시간적으로 딱딱딱 맞아가는데 여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백날 부인을 한다고 한들 이게 맥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도 부지사님 이제는 이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징역을 하다못해 1년이라도 깎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인 거고 유동규 변호사하고는 저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짜 변호사, 진짜 변호사라고 나눠주는데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이런 풍경들, 광경들을 저희도 사실 뉴스 다루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박찬대 최고위원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제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한 적 없다.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의 어제 말이었는데 알려지기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당사자는 아니지만 측근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또 하나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말을 아주 꼼꼼하게 되짚어 봐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화영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예. 그죠? 변호사를 만난 적도 없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정확히 이 보도가 뭐냐면 이화영 저 부지사 측이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박찬대 지금 최고위원이 일부 언론 보도에서 따르면 원래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용인갑 지역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용인갑 지역 위원장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절친한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지금 이 박찬대 최고위원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자, 이화영 부지사 안 만났고 부인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 모르는 사람 통화는 할 수 있거든요. 자, 비껴갑니다.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그렇죠.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이 말 자체를 보면 거기를 다 비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내가 언제 그 사람 안 만났다고 이야기한 적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이 움직임을 나는 특히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추정하는 7월 초부터 진술이 상당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측과 어떤 진술을 지난 18일 날 뭔가 검찰에 진술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법원에서도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네, 바뀐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 25일 날 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면 뭐냐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난 25일 날 변호인이 나왔으면 아마 증언을 했을 겁니다. 피고인으로서 증언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전에 바로 부인이 변호인을 해촉해 버렸어요. 그럼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뇌피셜로 추정을 해보면 뭔가 변호인을 일단 해촉해 버리면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상황을 보시면 부인이 들어가서 소리치고 변호인이 안 나오니까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연기돼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4명이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예. 특별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영치금을 많이 보냅니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언제 비롯됐는가?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측근을 만나고 이후부터 부인의 편지가 있었고 탄원서가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움직임을 있었던 거 보면 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자,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특히 변호인을 해임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짚어봐야 될 게 같은 게 분명히 만난 적도 면회 간 적도 없다.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보도 내용만 인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만난 거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이 돕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적도 없고 면회한 적도 없다라고 밝힌 것은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실 건데요.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측근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추가 취재나 또 추가 질문을 통해 박찬대 최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또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말씀 걸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 보도 이후에 박찬대 최고위원의 반응은 아직 없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반응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일단 기자들이나 또 취재하시는 분들이 박찬대 최고에게 분명히 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이런 논쟁의 본질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체가 검찰이냐 아니 오히려 민주당이냐 지금 이 주장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탄원서와 그리고 당사자의 친필 편지를 통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부분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8월 8일 있을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일단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 8일에 이제 다시 재판이 열릴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는 이제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할 거고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논점 본질은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니 본인 당사자를 만났고 측은 만났다. 그런데 나는 회유 압박은 전혀 없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될 일을 이게 보도가 맞다면 마치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발언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박찬대 최고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예. 일단 나오고 있는 의혹 자체가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서 뭔가 회유와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방어를 하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또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반응이 있으면 만약에 7시 전까지 뭐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 입장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최고위원 과거에 민주당 차원의 이른바 회유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하고 정성호 의원의 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사실 잘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변호사 출신이던 우리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위로차 면회 가서 보지 않았을까. 저도 연말 되고 연초 되고 특히 이제 설날 전후가 되니까 이분들을 좀 면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더라고요. 회유란 거는 이거잖아요. 나랑 뜻이 다를 때 그렇죠. 뜻을 돌리려고 하는 게 회유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화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다른 의사를 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회유가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검찰과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누가 회유했냐 겁박했냐 계속 싸우는 와중에 위로차 혹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겠다는 차원에서 가는 게 혹자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부적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일단 본인이 지금 그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뒤에 추가로 나온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아니라 또 다른 측근을 사실상 만난 거다 이렇게 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 표명이 좀 빠르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저 인터뷰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당시에 정성호 의원이 이 뭐 김용,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을 면회하고 와서 일종의 설화 같은 해프닝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알리바이 관련해서 조언해 준 것을 가지고 맞아요. 예. 사실은 그게 그냥 자기는 위로차 한 말이었다라고 했지만 뭐 일부에서는 그것이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언쟁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의 의도를 좀 잘 전달하고 사실 좀 지금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저렇게 저 맥락상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의 측근을 뭐 어떻게 접근을 했다 이 부분까지 연결짓는 거는 조금 예.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저게 2월인가 그때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박찬대 최고위원의 또 한 번의 입장 평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저 보도 내용에 대해서.